안녕하세요. 이노밸류 파트너즈 김종찬 수석입니다. 오늘 JMP 코리아 세미나에 오신 분들 모두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이 JMP 프로그램과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같이 결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루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이노밸류 파트너즈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및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MP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석 컨설팅을 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 쪽을 계속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파이썬이랑 JMP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세미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걸 이제 JMP와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JMP는 이제 15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글로 패치되어 있는 메뉴를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오늘 세미나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MP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이 JMP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인터넷 창에 먼저 우리가 들어오셔서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파이썬이라고 치시면요.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The Official Home of the Python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해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이 오픈소스라고 해서 무료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데이터 분석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무료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은 컴퓨터와 직접 대화할 수 있으면서 컴퓨터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계산들을 하거나 연산들을 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MP 프로그램과 파이썬을 잘 결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웹에서 데이터를 끌어와가지고 그것을 붙여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맞게 이 다운로드 페이지 안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쭉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JM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썬이랑 어떻게 연동이 되냐? 파이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3.6 버전과 연동이 됩니다. 아직 JMP가 이제 여러 가지 확장성을 이제 개발자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3.6 버전까지만 파이썬이랑 JMP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오셔서 아래 쭉 내리다 보시면 파이썬 3.6 버전을 우리가 찾아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쭉 내리시면요. 여기 아래 파이썬 3.6.8 버전 파이썬 3.6.8 버전을 같이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3.6.8 버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기준으로 위에서 세 번째 윈도우 8664 Executable Installer라고 되어 있는 이 링크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같이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제 아래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치 파일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add python 3.6 to pas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네,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경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요. 여기 아래 보면은 Customizing Instal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좀 개발 쪽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좀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설치를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Customize Installation으로 네, Next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네, Install for all user, 여기 이 버튼에 한번 클릭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에 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인스톨 네,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진행을 하면은 이제 관리자 권한을 승인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까지 승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MP에서는 JMP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이 파이썬과 함께 연동해서 우리가 좀 이 뭐 분석이나 코드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JMP에서 오픈되어 있는 파일이나 폴더도 파이썬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또는 파이썬에서 불러온 데이터들을 JMP로 보내거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JMP를 통계 분석 툴로만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엄청 큰 확장성, 우리가 뭐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와서 그것을 JMP로 옮긴 다음에 자동 분석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Setup was successful 이라는 버튼이 뜨고요. 예, 닫아주시면 되고, 다시 JMP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제가 사전에 제공해드린 01 JMP in Python JSL이라는 이 파일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 코드랑 JSL 코드를 바탕으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한번 제가 짜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제 실행시키면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기 파이썬 서밋 안에 있는 이 파이썬 코드들이 작동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작동되는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위에서 네 번째 로그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로그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오픈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해서 이 로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MP 스크립트 랭귀지는 JM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 여기서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파이썬 코드를 JMP 내에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번째 줄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스크립트 실행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오른쪽에 로그라고 되어 있는 창에 이 파이썬 코드가 실행돼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줄은 뭐냐, 파이썬이랑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의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썬 나 이제부터 너를 쓸 거야, 어떤 연결 파이프를 이제 오픈을 해준 겁니다. 연결 객체를 만들었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파이썬이랑 연결을 실시를 해준 거고요. 세 번째 코드는 어떤 코드냐, 그 첫 번째 코드가 실행되고 세 번째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파이썬 서밋, 이 내부에 있는 이 파이썬 서밋 안에 있는 함수, 이 파이썬 서밋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100 더하기 200을 df2라는 이 글자로 바꿔줘라 라는 문장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줄 프린트, 이 df2 위에서 계산된 100 더하기 200의 결과, 즉 300이라는 숫자가 지금 df2로 들어간 거죠. 그 숫자가 출력을 해라,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출력이 되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 아래 로그 창에 보시면은 300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줄 파이썬 turn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파이썬을 오픈을 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오픈을 해서
분석이 진행된 다음에 여기 파이썬 term이라는 이 함수에 의해서 파이썬 이 연결이 종료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MP 스크립트 랭귀지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파이썬을 연결을 해주고 그 안에 어떤 동작들을 작동을 시켜준 다음에 파이썬과 연결을 끊어주는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볼 거고요. 파이썬으로 좀 어렵게 작성된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제 데이터 파일로 제공해드린 파일을 활용을 해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크립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JMP에 있는 샘플 데이터 폴더 안에 있는 bclass라는 JMP 파일을 가져와서 파이썬으로 옮기는 모습을 코드로 지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똑같이 아까 봤던 것과 같이 우리 파이썬을 연결을 시켜주고요. 오픈, 여기 이제 JMP에서 돌아가는 부분이죠. 샘플 데이터라는 폴더에 우리 JMP 설치할 때 디폴트로 설치가 같이 됐던 bclass라는 파일을 가져오는데 이 파일을 invisible, 띄우지 않고 JMP 스크립트 창으로 띄우지 않고 가져와서 df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명칭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df1이라는 값을 send, 파이썬에게 보내라. 파이썬한테 df1이라고 던져줘라 라고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파이썬에서 이제 작동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import pandas spd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뭐냐면은 pandas 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파이썬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함수나 기능들을 각각의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그 코딩이나 어떤 기능 구현을 쉽게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판다스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인데, 전처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을 이제 사용해주겠다고 명시를 해주고, 우리가 아까 불러온 df1의 헤드, 상위 5개의 데이터만 한번 확인해보겠다라고 명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역시 똑같이 턴을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bclass라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df1이라고 보내주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코드, 네, df1 헤드, 이 데이터에 df1이라는 데이터 테이블의 상위 5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을 해라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프린트에서 이번엔 df1에서 describe라는 코드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가하고 다시 한번 로그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은 로그 창에 어떤 게 나오냐? 이 df1, 우리가 지금 JMP로부터 불러온 데이터의 요약 통계량 5 넘버 서머리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ubmit이라고 되어 있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파이썬 코드예요. 파이썬에서 작동하는 코드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JMP 스크립트 랭귀지를 이용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몇 가지 재밌는 거 해볼까요? 우리 JMP 스크립트 테이블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뭐 피보팅 같은 기능, 서머리 기능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기능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1에 pivot table이라고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제가 성별에 따라서 키라는 값을, 네, 이 키라는 값에 대한 통계량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어떤 통계량을 계산해 볼 거냐? 합으로 되어 있는 통계량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m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 계산된 결과를 제가 df2 이렇게 바꿔서 출력을 해준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출력한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다시 JMP로 불러들이는 스크립트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 뒤에다가 파이썬 이번에는 get, 파이썬으로부터 가져온다. df2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은
이제 아까와 같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df2라는 데이터가 피보팅 돼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를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으로 가져온 데이터를 똑같이 df2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new data view라고 하는 JMP 스크립트 랭귀지를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네, 이렇게 데이터가 파이썬에서 계산된 데이터가 날아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키의 합을 계산해서 첫 번째는 뭐 이제 여기 성별의 남성, 여성 이런 게 나눠져서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한번 인덱스도 한번 잡아볼까요? reset underbar index 해서 네,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성별에 따른 키의 합 우리가 JMP 테이블에 요약이라는 기능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랭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JMP 파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뭐 우리가 통계량을 계산하던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하면은 사실 이제 어떻게들 할 수 있냐, 우리가 JMP에서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이 머신러닝 기법들 중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계속 튜닝을 해주면서 스케일링까지 이렇게 적절하게 잡아주고 뭐 여러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해줄 때 만약에 이 JMP에서 아직 오픈되어 있는 기능이 없다, 뭐 이미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스크립트를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다룰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파일 형태로도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파이썬 스크립트를 활용을 하면은 df2에 to csv 해줘서 result.csv 이렇게 해서 네, 파일 이름까지 여긴 파일로 저장하는 함수 파일 형태로까지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이 데이터 파일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이 스크립트 공간에 디폴트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경로까지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제가 데스크탑이라고 경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경로까지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지금 보시면 제 계정에 데스크탑에 이 결과를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바탕화면에 결과가 저장돼서 이게 CSV 파일 형태로도 이렇게 저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랑 JMP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을 잘 합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제가 한번 쭉 리뷰를 해보고자 하는 이제 예제가 뭐냐,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 JMP로 한번 올려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JMP에 있는 파일을 파이썬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본 거고요. 이번에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JMP로 한번 띄워주는 작업을 지금 한번 새로운 또 스크립트를 오픈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해볼 내용은 뭐냐, 우리가 세 번째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크롤링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한번 여시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웹에 우리가 자동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거를 한번 지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파일 중에 크롬이라고 되어 있는 알집 파일이 있어요. 네, 이 알집 파일을 여러분들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풀어주시고요. 그 안에 크롬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알집 파일을 바탕화면에다 풀어주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경로 중간에 이 웹드라이버 크롬이라고 되어 있는 다음 이 경로가 여러분들이 이 크롬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이 파일의 경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이
이 부분만 여러분들 아이디로 바꿔주시면은 아마 작동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하는 거냐?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에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에 자동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 크롤링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웹에서 이제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나 웹페이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웹의 디버깅을 하는, 웹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크롤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그 크롤러를 이용해서 웹에 자동으로 접근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알아서 수집을 해온 다음에 그거를 JMP가 읽어드릴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이 함수를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줄, 이 파이썬 코드 4줄은 뭐냐? 일단 위에 2줄은 이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패키지를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 중간에 이 줄은 뭐냐면은 이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웹에 접근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그 접근했던 웹을 다시 종료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마지막 줄을 잠깐 제거를 하고 여러분들 이 스크립트를 그냥 실행을 시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 인터넷 창에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아까 우리가 지웠던 내용, 여기 드라이버 끝내는 부분, 이 함수를 다시 이용해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우리가 이 테스트 창이 떴다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죠, 코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웹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특정 페이지, 오늘 한번 이마트라고 되어 있는 신세계 이마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웹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분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오신 이 스크립트 안에다가 어떻게 한번 작성을 해주시냐, 여기 드라이버에서 get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접속하고 싶은 사이트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크롬에다가 SSG 이마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이마트몰이 나오죠. 신세계 이마트몰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를 접속해서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이 데이터들, 상품 데이터겠죠? 상품 데이터를 한번 같이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을 한쪽은 이렇게 띄워주시고, 여기 신세계 주소 있죠? 메인 주소. 이 주소만 복사를 해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driver get 해주시고, 여기다 이마트 신세계 com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코드를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자동화된 창이 뜨면서 알아서 이 신세계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그 페이지를 종료해주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페이지에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안에 있는 이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와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신세계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요, 여기서 그럼 이제 어떻게 이 페이지 안에 있는 작동들을 자동화해서 시켜줄 수 있느냐, 자동화 시켜줄 수 있느냐. 여러분 크롬을 쓰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라고 해서 우측 상단에 땡땡땡 3개로 되어 있는 표시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아래에서 5번째 도구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도구 더보기. 그래서 여기에 개발자 도구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오픈을 해보시면 뭐냐, 이 개발자 도구는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태그들, 이 데이터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면이에요. 개발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만들 때 어디에다가 제목을 달지, 어디에다가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링크를 넣을지, 이런 것들을 달아주는 작성해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네모칸 데 있고 이 커서 버튼이 있는 Select an element in the page to inspect it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가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어떤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버튼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 맞춤 설정 및 제어에서 도구 더보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개발자 도구.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I 키를 누르시면은 이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select an element in the page to inspect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이쪽에 있는 이 네모난 버튼이랑 이 커서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생수 음료 주류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생수 음료 주류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태그가 이 우측에 이 개발자 창에 잡히게 돼요. 네, 잡히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 키를 눌러서 카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있는 주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의 위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아래서 두 번째 copy xpath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 얘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xpath를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 여기 파이썬 코드에다가 제가 어떻게 입력을 해줄 거냐, driver.find element by xpath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방금 복사해온 주소를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태그가 뭐냐, 우리가 방금 이 생수 음료 주류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의 태그, 그 태그를 나타내는 주소를 가져온 거예요. 그 주소를 가져온 거고 여기 뒤에다가 제가 click, 클릭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괄호를 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스크립트 실행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뜨면서 제가 따로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생수, 음료, 주류라는 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 스크립트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페이지를 자동으로 알아서 넘나들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몇 가지 또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스크립트를 그냥 이제 쭉 참고해 보시면서 실행만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좀 시연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에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 눌러서 여기 이 3-2리터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와 이 생수의 가격, 그러니까 생수 이 제품의 이름이랑 제품 가격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태그, HTML이라고 부르는 이 태그를 이 select an element in the page to inspect이라고 되는 선택자를 이용해서 여기 제목을 가져와 주고요. 3-라는 제목을 체크를 해주면은 그 3-에 걸려있는 태그가 잡히게 되고 거기에 또 카피해서 우리가 그 경로, 이 3-라는 제목이 있는 경로를 복사를 해오면은 우리가 또 여기다가 어떻게 해줄 수 있냐, driver.find element by xpath 해줘서 여기에 우리가 3-에 대한 데이터, 이 글자 3-2리터라는 글자를 텍스트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얘는 제가 p_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이 pname을 이 코드가 다 끝난 뒤에 python get이라고 써서 이 pname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이 데이터를 result, 그러니까 여기 pname, 여기는 파이썬에서의 데이터죠. 얘를 파이썬으로부터 꺼내와서 result라는 이름으로 이제 JMP에서 쓰겠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출력을 해라. show, 보여달라. show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아마 이제 로그 창에 이 결과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 눌러주면은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인터넷장이 저절로 뜨면서 생수 페이지로 접근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3-2리터라고 하는 이 제목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걔를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네, 아까 같이 창이 뜨고 여기 아래 리절트에 3-2리터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날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인터넷을 이제 우리가 서버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죠. 어떤 웹사이트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서버에서 요청이 돼가지고 사용자한테 뿌려졌을 때 그 데이터를 이렇게 HTML 형식을 따와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작동을 시키면은 그것을 우리가 웹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JMP로까지 옮길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스크립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래서 4번 스크립트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크롤링 EX1이라고 되어 있는 4번 스크립트를 오픈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사이트의 세부 이 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상품명이랑 가격이랑 이미지 링크를 가져오는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웹에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도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JMP로 옮겨지는 과정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아까처럼 여기 파이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JMP를 쓴다고 했을 때는 파이썬 코드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살짝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패키지, 도구 모음 같은 것들을 가져오고 이제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웹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있는 어떤 생수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데이터들을 담을 빈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데이터를 담은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물건을 1개부터 80개까지 하나씩 가져와서 우리가 앞서 만들어줬던 빈 공간에다가 이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테이블 형태로 파이썬에서 이해하는 테이블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밖으로 빼요. 뺀다는 얘기는 JMP 형태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출력까지 해보는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같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이 오픈이 되고 자동으로 생수, 음료, 주류라는 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80개의 데이터를 얘가 순차적으로 스크립팅을 쭉 합니다. 스크립을 쭉 하고 페이지가 꺼진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가 꺼지고 JMP로 우리가 앞서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불러왔던 상품 금액, 상품명, 그리고 이미지, URL 데이터까지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상품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을 JMP로 이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석에 분포까지 그려준다. 분포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품 가격들을 보니까 중앙값이 2,790원이고 평균은 3,426원이고 최대값은 10,000원짜리가 있고 최소값은 190원짜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지금 이 분포창을 띄우는 스크립트도 JMP 스크립트 랭귀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여기 분포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스크립트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스크립트 저장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스크립트 창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코드가 이렇게 그대로 따라오게 돼요. 이건 이제 JMP에서 돌아가는 이제 내용이죠. JMP에서 작동되는 부분인데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어디다 집어넣느냐? 이 맨 아래, 여기 맨 아래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마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이마트의 이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고요. 이마트 사이트 안에 음료 및 주류라고 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를 여기 보시면 클릭해서 들어가고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온 겁니다. 수집을 해온 다음에 그 창,
띄워져 있는 창을 닫고 수집해온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꾸고요. 여기 보시면 프린트 헤드라는 함수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로그를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가져온 5개의 데이터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JMP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df1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창까지 띄워주게 된 거죠. JMP 스크립트 창까지 이렇게 띄워주게 된 거죠. 웹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렇게 띄워주게 돼서 그거를 이제 이 아래 분포까지 한번 그려보겠다. 그리고 파이썬과의 연결을 종료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파이썬 텀을 여기 우리 파이썬 불러오는 이 다음부터 한번 끊어볼게요.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고 제가 한번 이 스크립트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따로 이 컴퓨터에 손을 대지 않고도 웹에서 데이터를 웹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테이블 형태로 바꾸고 그걸 JMP로 가져와서 걔를 우리가 분포까지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스크립트 실행 클릭을 해주면은 이런 창이 똑같이 띄워지게 되고 제가 별도의 클릭 없이 알아서 생수, 음료, 주류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80개의 데이터를 스크랩을 해온 다음에 그게 꺼지고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랩된 데이터를 JMP 창에다도 띄워주고 그 뒤에 분포까지도 확인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파이썬이랑 JMP를 활용하면은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분석 같은 것들을 자동화해서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버전부터 이제 15버전이나 14버전부터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겠죠. 웹에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보다는 어떤 문자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 이제 분석 메뉴로 들어가서 텍스트 탐색기 같은 거 쓰면은 이제 텍스트 분석 같은 것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죠. 상품명 넣어보고 한번 해볼까요? 확인 눌러보면은 숫자 자료들이 좀 많네요. 숫자 같은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류나 음료다 보니까 1.5리터 이런 것들 때문에 숫자 자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문자들만 쭉 가져와서 띄워주게 된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텍스트 탐색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째 스크립트를 한번 저희가 열어보면은 이 다음 예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 자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거기에 이제 로그인까지 해주는 겁니다. 로그인까지 해줘서 로그인을 했을 때 띄워지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뭐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있는 이제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기업 평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온 다음에 텍스트로 분석까지 하는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작동이 잘 되셨으면은 이번에는 다음 5번째 데이터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번째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좀 코드가 복잡한데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좀 많이 수집을 해올 거예요. 많이 수집을 해오면서 이번에는 여기 지금 설명이 달려있듯이 로그인도 해주고 우리가 아이디도 입력하고 패스워드도 입력해서 어떤 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에 로그인도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해와서 수집해온 데이터를 JMP로 보내는 것까지 지금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가져온 이 스크립트를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뜨고 순식간에 방금 보셨나요? 로그인이 되는 모습 로그인이 진행되고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뭐 손으로 클릭하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였죠. 그러니까 손으로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짜여놓은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페이지가 돌아가면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다 수집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지금 페이지도 계속 넘어가고 있죠. 페이지 다 넘어가서 수집을 해오면은 이런 식으로 그 페이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쓴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 줄평 데이터. 네. 작성 시간 보시면은 최근 게 맞죠? 네. 뭐 기업 장점, 이 기업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 분석에 들어가면은, 텍스트 탐색기에 들어가서, 이 텍스트 분석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버전이, 아직 한국어 텍스트 마이닝이 안 돼가지고, 영어 같은 것들이나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분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뭐, 영어 데이터, 외부에서 쓰는 뭐 영어 데이터를 쭉 크롤링 해와서, 이거를 텍스트 마이닝까지, 텍스트 탐색기를 이용해서 텍스트 마이닝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크롤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이 웹에 있는 데이터, 웹에 분포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분석을 해줄 수 있고 그 분석 결과를 이런 자동화 형태의 하나의 스크립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떤 사용자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알아서 자동으로 추출을 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JMP로 가져와서 분석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마지막 6번째 스크립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주식 데이터, 그 우리 야후에 있는 주식 API를 활용해서 주식 시장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JMP를 활용해서 우리가 타임 시리즈까지 한번 아리마 모형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크립트 한번 오픈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실 우리 데이터는 이 주식 데이터예요. 주식 데이터인데 이제 네이버 주식을 제가 야후 사이트를 활용해서 API라고 부르는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로 지금 보면 파이썬 코드가 3줄이죠. 이 3줄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식시장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 아리마 모델에 한번 집어넣어서 뭐 예측을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스크립트를 가져오신 다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요. 파이썬 코드에 의해서 지금 이 야후라고 되어 있는 야후 시장에 있는 이 주식 데이터를 얘가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표현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분석 들어가서 전문 모형에서 시계열로 가봅시다. 시계열로 가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 뭐 오픈을 한번 넣어볼까요? 오픈을 넣어서 확인해주면은 이렇게 타임 시리즈 시간에 따른 이제 이 데이터의 변화가 시계열 분석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변동도나 뭐 아리마 모델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들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임 시리즈에 대한 분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분석해준 결과를 아까처럼 똑같이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저장해 줄 수가 있겠죠. 어디에? 스크립트 창에 저장을 하면은 새로운 스크립트 창이 하나 나오면서 스크립트 창에 이 분석에 대한 결과가 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드래그해서 이 뒤에다가 붙여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은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타임 시리즈의 아리마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까지 띄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절차를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하나의 메뉴로 만들어서 내가 버튼만 누르면은 이 절차를 다 스스로 작동하게끔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여기 그 보기에 가시면 사용자 정의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 메뉴 도구 모음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이 JMP의 메뉴를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저번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저번 세미나 때.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석 뒤에다가 뒤에 삽입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시계열 예제라고 새로운 이 메뉴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목 없음. 네, 하위 제목. 네, 여기에 들어가서 이 시계열 예제 아래 하위 제목 들어가서 여기에 데이터 불러오기 및 분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JSL, JMP 스크립트 랭귀지를 실행. 네, 이 스크립트 파일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PI 데이터 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와서 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까지 한 결과를 띄워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계열 예제라는 메뉴가 생겼죠? 우리 메뉴창 보면 시계열 예제.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기 분석을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와서 이렇게 아리마 모형까지 자동으로 분석이 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뭐 웹이나 API, 뭐 주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외부 또는 뭐 SQL 같은 걸 쓰면 이제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분석까지 진행을 해주고 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하나의 창에다가 띄워주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쓰시려면은 파이썬 코드를 좀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파이썬 코드를 알고 우리가 그 파이썬 스크립트를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 스크립트 이후에 이제 절차들은 우리가 JSL, JMP 스크립트 랭귀지를 붙여서 JMP에서 어떤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정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다 붙여주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처리하는 단계를 앞단에다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우리가 어떤 이런 스크립트를 하나 짜주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하고 강력하게 JMP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파이썬이랑 JMP를 연동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 해와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을 한번 밟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PC로 한번 이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이게 파이썬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좀 JMP와 이제 연동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버전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파이썬에 들어가 있는 이런 옵션들 차이들 때문에 원활하게 이렇게 유연하게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여기 아래 제 메일 주소로 한번 뭐 이 부분을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JMP 세미나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가져와서 분석하는 단계, 파이썬을 활용해서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점프로 분석하는 것까지 우리 한번 같이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세미나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뭐 이거보다 더 응용해서 우리가 좀 더 이 JMP의 무궁무진한 잠재성, 확장성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의 김종찬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